이 보도 때문에 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13일째 접어들면서 이제 선고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종합평의를 진행했음에도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붙이는 평결 절차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여론뉴스 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수기에도 재판관들의 의견 교류가 거듭되면서 평의 역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고 기일을 언제 공개할지 여부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 매일 평의를 진행하는 헌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남아있어 진행 과정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고가 늦어지는 건 뭔가 재판관들 합의에서 문제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 차세대 신경안정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어떤 변수는 우리가 예상을 못해요. 뭐 이를테면 검찰이 항고를 안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예상을 한 사람은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아주 이제 이 마이너스의 끝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소위 내란견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상을 했다가 실패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항고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이유가 뭐냐? 지 조직을 지키려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려면 당연히 항고하겠지라고 예상했던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결정을 한 놈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가 잘못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기각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헌정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이 나라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전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뭐 흔한 정치적 표현으로 정치적 내전 상태, 뭐 사상적 내전 상태, 뭐 사실상 내전 상태 이게 아니고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내전 상태에 돌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기를 들 거니까요. 이를테면 나는 선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싸워야죠. 이 헌법 체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반공화국 세력하고 싸우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할 가능성은 전 없다. 왜냐면 그 내전 상태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당사자들이 헌법재판관들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판단도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나 이래버리면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기각 가능성을 영산에서 본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그쪽의 실력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부산 엑스포 뭐 다 따라왔다 역전한다 이랬는데 그냥 5분의 1도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걸로 깨졌죠. 예. 대선 지난번 총선 앞두고 2월 달만 해도 지금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 뭐 친윤 의원들이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대성할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뭐 잼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어떤 실력을 갖추고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저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예.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희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뭐 유죄 선고 파면 이렇게 받더라도 살아나려면 이제 국힘당 쪽에서 재집권을 해서 나를 사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는 나올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 목표로 잡았으면요. 예. 목적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목적 합리적인 행동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서 제일 뚜렷한 특징이 목적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 하는 저 모든 말들, 그다음에 지지층을 골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변호인단 포함해가지고요. 예. 이게 목적 합리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이 이 탄핵의 늪을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그 목표를 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후보들이 나와서 그 논쟁을 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 사면 복권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그걸 기대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히틀러와 유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면 복권시켜주겠다는 공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더 확실하게 이제 추진하고, 최상목이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시간 끄는 문제, 또 뭐 거부권 행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해야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이게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헌재 일정은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빠른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부주기는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는 앞으로 극우가 득세를 할 겁니다. 극우는 지금 본인들 때문에, 본인들이 투쟁한 결과로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이 결과, 그 낭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기고만장해져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극우에 장악돼 있던 국힘의 모습이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국힘은 계속 이제 극우가 이끄는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입는 사람은 김문수 씨가 될 것이고, 김문수 씨는 이제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길에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뭐 뻔히 그 윤석열의 체포 및 수거 대상이었던 한동훈이는 완전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불리한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국힘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석방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나 걱정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꼴들을 막 보시니까 이 탄핵 절차에서 파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걱정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헌법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자기 판단을 사실상 많이 얘기를 했고요.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짐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윤석열은 잊고 대선으로 매진한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윤이 석방됐습니다. 직접 집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간간히 방문하는 친윤 의원들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만으로도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이 한결같이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친윤 대선 주자에게 더 지지가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석방에 놀라고 긴장하게 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대선은 사실상 끝이 난 것입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은 대선은 포기하고 당내 주도권 경쟁에 더 몰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는 호재일지 모르나 국민의힘에는 결과적으로 악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12.3 내란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내란 수계가 여전히 바깥을 활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호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